happy, yeah. Smile, happy, smile, happy, smile, smile, smiley face. Smile, happy, smile, happy, yeah.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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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y face.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바쁜 게요. 일단 여사님 재판이 지금 알선수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처음 했던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에 지금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저희가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정도 있고 상고이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러니까 특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고이유서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게 대법원에서 오면 20일 내에 작성하면 되는데, 특검은 일주일 만에 작성해야 됩니다. 7일 내에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이제 국민의힘 오늘 또 제천에서 출정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출정식에 와서 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좀 힘도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저도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한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4심제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3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3심제는 뭐냐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 2심은 이제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게 사실심이 뭐냐면 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실관계를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그래갖고 이 1심, 2심의 판결 중에서 법률 위반이 있나 이것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오인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의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그 증거, 어떠한 증거가 있는데 논리칙, 경험칙에 반해서 증거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채증법칙 위반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채증법칙 위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표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나 뭐 검사들도 채증법칙 위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증거 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것을 갖다가 이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고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고심의 거의 대부분 상고 이유는 그 채증법칙 위반이 주를 이룹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3심제다. 그다음에 1, 2심은 사실심이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그래서 법률, 1, 2심이 법률 판단에 잘못된 것이 없나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를 막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항소심의 판결문을 읽고서 좀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그냥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약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님들은 정말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류가 없거나 그리고 뭔가를 갖다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요번에는 너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잘못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증거 기록을 제대로 안 읽어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건 그냥 제 추정인데 모르겠습니다.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제 느낌은 예전에 있었던 판결문하고 특검이 쓴 의견서하고 저희가 쓴 의견서를 갖다 이렇게 쭉 읽어보고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짜맞추기 형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느낌?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일단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짜맞추기 식으로 쓰다 보니까 뭐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유가 궁색하고 막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항소심 판결문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고를 해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제가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서 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요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제 뭐랄까 소회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고이유서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상고이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 47페이지 정도 작성을 했는데 아마 이제 조금 제가 오늘이랑 내일 오전까지
조금 이렇게 좀 봐야 될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 한 약 50페이지가 조금 넘는 양으로 완성을 시킬 것 같고요. 상고 이유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잘못 판결된 부분이 있는 걸 이제 법리적으로 제가 지적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 조종 세력들과 공모를 했다라는 핵심적인 증거가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측에 그 1인 매매를 맡겼을 때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사는 걸로, 매매하는 걸로 해서 1인 매매를 맡겼고, 그 다음에 사전에 블랙펄 측과 40%의 수익을 주기로 약정을 했고, 그럼 과도한 수익을 주기로 약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맡겼다라는 거는 거액을 맡긴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스몰캡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가총액을 작은 주식을 갖다가 스몰캡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20억을 맡긴 거면, 그리고 그걸 갖다 맡겨서 블랙펄 측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시세 조종 사실을 안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가 이제 여사님이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통정매매가 뭐냐면 그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수량으로 주문을 내는 거예요. 서로 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문 거래를 한 2차례 했는데, 그 2차례 한 것이 이제 시세 조종 사실을 인식했었고, 그 다음에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실행의 필수적 행위를 분담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반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측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매매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겼다고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측에 맡긴 미래에셋 계좌를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수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 거래 내용만 봐도 나옵니다. 거래 내용만 봐도 나오는 거를 갖다 서울고등법원이 못 봤을까? 거래 내용만 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아니라 루티지란 종목, 그 다음에 디지털 아리아란 종목, 그 다음에 우리기술이란 종목이 매수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이 주식이 매매됐을 때는 본인이 이런 종목의 주식이 매매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입증이 돼요. 그리고 디지털 아리아라는 종목을 빼고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루티즈의 손익을 갖다가 블랙펄하고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만 매매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긴 게 아니라 그냥 블랙펄 측이 자유롭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1인 매매를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거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거래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종목이 매수되는 게 보이는데 서울고등법원 이거는 오로지 도이치모터스만 매매하기로 해서 1인 매매를 맡겼다.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 증거,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아주 그냥 객관적 증거지 않습니까? 거래 내역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전에 40%의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냐는 것이 쟁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1인 매매를 누구한테 맡겼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분 좋다 이러면서 50%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을 갖다가 인식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전에 내가 누구한테 50%를 줬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조금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하고서 50%의 수익을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40%를 배분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그걸 사전에 했느냐 사후에 했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틀립니다. 나오냐면 여사님의 주식을 다 처분하고 난 다음에 1월 13일 날 그 2시 47분경인가? 그때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녹취록에 보면은. 그러면 사전에 약정했는지 사후에 약정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사님이 블랙펄에 그 계좌를 맡기기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1인 매매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도 사전에 수익 분배를 약정을 했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 1인 매매를 맡겼을 때는
사전에 수익 분배 약정, 수익 분배 비율을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로도 입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사님으로부터 1인 매매를 맡았던 그 두 분도 다 여사님하고는 사전에 수익 분배 비율을 약정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블랙펄과의 1인 매매에서도 사전에 40%를 주기로 했다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중에 사전에 40%를 주기로 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는 좀 약간 증거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의한 사실 인정이 아니죠. 왜냐하면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냥 사실 인정을 해버린 거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채증법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한 20억 원을 갖다가 맡겼던 거는 좀 불법적인 수익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수익이 확신이 있어서 맡긴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런데 그래요.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을 갖다가 투자하던 사람이 20억 원을 많이 맡겼어요. 그럼 이상하죠. 이례적이죠. 그러면 불법적인 거를 인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사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사님은 2009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매수가 기준으로 10억 원을 갖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한 돈 중에서 한 12억 정도가 됐을 때 요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의 이제 신주인수권을 인수를 한 다음에 그 네오세미테크라는 주식을 판 그 돈을 1차로 그냥 1인 매매를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차로 1인 매매를 맡긴 그 돈이 불어나서 약 20억 원이 됐고,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다시 블랙펄에 2차로 1인 매매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인 매매를 맡기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그걸 또 팔아서 또 재투자를 한 거다라고 보면 전혀 이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만으로는 여사님이 불법성을 인식했거나 이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좀 약간 어떤 증거로서부터 어떤 사실이 추정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로부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논리칙적으로 이제 이게 부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 서울고등법원은 약간 좀 짜맞추기 하듯이 그냥 여사님이 20억 원을 투자를 한 거는 불법성을 인식했거나 아니면 수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다 해갖고 지금 제가 이제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댓글에 저한테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많이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제가 다음번에는 아예 그냥 제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PPT로 한번 만들어갖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여론과 정치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으면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저는 제천 단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맨날 밖에 나가서 이래 보수의 성지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보수가 괴멸됐을 때도 제천 단양에서는 그래도 이제 과거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쪽에서 당선이 됐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수의 성지인 제천에서부터 좀 국민의힘에다가 힘을 갖다 몰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국민의힘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야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성지인 제천 단양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자주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자주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고이유서 제출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저도 이제 조금 시간을
시간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주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유튜브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